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정치 시간입니다. 네, 지방 분권 골든타임 지방 소멸 막아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분권 문제는 지방 소멸을 막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이거 정치 논리로 자꾸 대립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과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즉 코로나가 터지니까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시를 탈피하는 그러한 도시를 탈출하는 거죠. 아주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꾸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방 분권 골든타임을 놓치면은요,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겁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왜 서울 집값이 올라가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부동산 정책의 문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또 한 부분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지방 소멸을 가져오고 있고 인구 절벽을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즉 지방은요 아주 심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제가 이제 여러 대학들을 이렇게 관련해서 관계자들을 만나는데 확실히 뭐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교 관계자들을 만날 때와 또 서울에 있는 대학교 관련자들을 만날 때와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그 정도로 지방은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상황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지방대학에 방문을 갔는데 뭐 여러 교수님들이 저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학과가 자꾸 없어진대요. 과가 없어져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 어떤 방법을 막 찾고 계신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방 분권을 통해서 지방 정부가 입법권을 갖게 만들고 행정권, 재정권, 그리고 복지권 이런 것들을 갖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방 자치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방 분권의 골든타임이 지금이에요. 이거 놓치게 되면은요, 지방 소멸이 정말 가속화될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 분권의 골든타임, 지금 이 시점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어떤 입법이라든지 입법권이라든지 행정권이라든지 재정권이라든지 복지권을 줘서 경쟁해야 돼요. 경쟁. 옛날처럼 저 뭐 중앙정부가 하달해 주는 거나 받는 지방정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우리는 더 발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입법에 관여할 수 있게끔 해주고 점점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를 전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핸드폰 안 쓰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핸드폰으로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뭐 연세 드신 분들도 조금만 배우시면은 70대 거의 80대가 가까우셨는데도 뭐 영상 전화도 거시고 카톡 하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 20대, 10대, 20대, 30대, 40대 뭐 카톡 안 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50대 마찬가지죠. 네. 뭐 6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도 아주 잘하세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우리가 안 돼도 뭐 50% 이상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더 빨리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통해서. 그리고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정부가 시군구가 그러니까 아주 기초 그 정부들이 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울 강남구하고 강원도 저기 화천군하고 최저임금이 같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평등의 논리가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고 지방에 입법권이 있어서 아주 지방에 특색 있는 모습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가져야 돼요, 지방이. 스스로 경쟁력을 가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지방 소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 소멸 막는 거 제가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를 각 시군구에 맡기면은 어떤 시군구는 우리는 최저임금 제도 없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상속세 없다. 우리는 상속세 없다. 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상속세 문제 가지고 해외로 이민 가는 분들도 많아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많이 이민 가는데, 그런 분들이 또 이전할 수도 있는 문제죠. 네, 이미 세금을 다 낸 건데 그걸 가지고 또 보유세니 재산세니 또 상속세니 이렇게 하는 것을 각 지방 정부가 특색 있는 정책들을 만들 수 있게끔 범위를 크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홍콩처럼 아주 국제 금융 도시로 만들겠다, 특색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도 유치하고 또 출산 장려 정책 같은 경우에도 특색 있게끔 활용해서 각 지방 정부들이 경쟁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안에 진짜 예를 들어서 17개 우리가 광역시도다 그러면은 17개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정책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지방 분권, 지방 자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법권, 행정권 또는 복지권, 자치권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재정권. 그래서 지방 분권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러한 시대 속에서 또 재외국민이 750만, 국내 외국인이 252만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양성을 강조하고 특색을 강조한 그러한 지방 정책들이 나와야 돼요. 진짜 외국인들만 해도 한 서울과 저 전라남도와 이 욕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쪽에는 시골이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필요한데 서울은 계절 근로자 필요 없잖아요. 그 특색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지역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그러한 정책들도 다양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장애인이, 노인이, 여성이, 1인 가구가 많은 그러한 지역에는 거기에 특색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각 지방 정부들이 유턴 기업들을 유치해내고, 그리고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를 자율화하고 상속세도 폐지하고 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 나갔을 때 지방 소멸을 막을 수가 있고 그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보고 중앙 정부의 어떤 중앙 정부 바라기,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하다가는 대한민국 수도권 외에 부산부터 큰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 골든타임, 지방 소멸 꼭 막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